안녕하세요. 세미 스마트팜 TV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재배하는 분들에게 농해를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래 두라고 하는데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나 하면 모든 과수가 전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어느 가지가 죽었을 때는요, 거기에 산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르게 되면요, 그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걸 그냥 방치해 뒀을 때는 좀벌레라든 좀 구멍 뚫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이 계속적으로 밑으로 썩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한 그 조직이 있는 데까지 잘라내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 작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리뷰하면서 이게 많이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게 현실로 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해에 월동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겨울을 맞았어요, 블루베리 자체가. 그래서 순이 있는 상태 아니면 그 잎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시퍼런 상태에서 겨울을 맞는 바람에 이게 동해를 입게 됐습니다. 저도 그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이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무를 지금 그 자르고 있는 중인데, 잘라내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안 자른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잎이 안 나오죠. 지금 5월 중순이 넘었잖아요. 20일이 지났는데 잎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것들은 월동을 한 것들은 이제 밑에서, 위에는 죽고 밑에서 월동하는 새싹이 나와서 이렇게 크죠. 지금 보니까 한 80%는 밑에서 새싹이 나오고 있고 한 20%는 그나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 그죠?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자르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조직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전지가위로 자르잖아요. 자를 때 완전히 살아있는 조직까지 잘라줘야지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를 때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자르게 되면 이 가스가 분해되면서 그 가스 자체가 그냥 나무 밑으로 자꾸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라줘야 돼요. 어느 한 분은 나름대로 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저에게는 그걸 자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작년도에 올라오면서 늦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바싹 말랐어요. 그죠? 말라 있는 상태고, 이 자체를 이렇게 잘라 보면 계속 말라 있죠. 그러면 이게 신초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게 가을을 제대로 못 난 겁니다. 겨울 맞이를 못한 나무 가지예요. 그럼 요 밑에 겨울 가지, 가을에 계속 자랐던 나무는 다 죽게 돼요. 그러면 이 밑을 자르게 되면 이게 살아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부분, 여기까지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은 대부분 많이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게 자르게 되면요, 자르면서 이래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게 파랗게 이래 돼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라 주셔야 되고, 자를 때 이래 냄새를 맡게 되면요,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왜 자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게 특히나 동해를 받은 가지들은요,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걸 왜 자르냐 이렇게 얘기하실런지 몰라도 이거는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가스 자체가 이쪽으로 자른 상태에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는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방치한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자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잘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파랗게 살아있는 부분, 그래야지만 이 가스가 배출이 돼요. 기존에 나무에서 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스가 배출이 돼야지만이 새순 자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새순 자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 밑으로 점점 더 내려가면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혹시 블루베리가 가지가 동해를 받아서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되고, 지금 올해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강원도 지역에, 저는 이제 평창이고요. 강원도 지역에 작년도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홍천, 평창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추운 지역이죠. 이런 쪽으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죽었고 그렇습니다. 이 자르다 보면 이렇게 보면 죽은 부분이 보여요. 살아있는 데까지 잘라내야 됩니다. 죽은 건 절대 안 살아납니다. 그 동해받은 거 죽은 건 안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르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확인하면서 완전히 살아있는 조직까지,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살아있는 조직까지 확인이 돼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블루베리가 꽃이 피어야 되는 시점인데도 지금 꽃은 둘째 쳐놓고 나무가 다 죽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전지를 합니다. 모든 과수가 다 똑같아요. 꼭 블루베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과수 자체는 동해를 받게 되면, 어느 가지든지 나무가 동해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거기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효소 때문에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서 시큼한 뭐죠? 저기 막걸리 냄새, 그런 냄새가 납니다. 잘라 놓으면.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조금 내비뒀었는데, 보니까 좀이 벌써 좀벌레는요 죽은 가지에 아주 귀신같이 달라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벌써 좀벌레가 구멍을 뚫었어요.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이 나무 자체를 방치해두면 안 되고, 지금 살아있는 부분까지 잘라서 얘네들이 그 기존의 가스, 죽은 가지에서 나오는 그 가스들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뿌리에서 삼탑을 해서 그 영양분이 올라오게 되면 얘가 뭐 눈이 살아있든지 아니면 눈이 안 살아있다 그러면 밑에 뿌리 부분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랄 거예요. 새순이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올해는 이 블루베리를 어느 정도 수확을 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뭐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이 뭐냐면, 요게 이제 작년 가을에 겨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이쪽 부분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겨울 경화가 돼 가지고 겨울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완전히 겨울을 맞이를 못했으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 그렇다 그래서 가을에 전지를 해줄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전지를 해줘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지를 하게 되면 나무는 진짜 완전히 고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뿌리 부분에서 다시 키워야 됩니다. 다시 키우고, 전지는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이래 되면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싹이 올라와서 크는 걸 봐가면서 싹이 크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살려놓고, 아니면 이제 그때서부터 정확하게 죽은 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가지는 정확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좀 키워야 되겠죠. 키우고, 그 다음에 비료 시비를 잘 해야 돼요. 비료 시비 할 때
여러분들 복합비료 있죠? 원형 복비. 그걸 한 줌씩 3년생 정도 되면 한 줌씩 조금 멀리 골고루 이렇게 펴놓으면 됩니다. 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길고 자르고 이러죠. 이걸 왜 그냥 내면은 일단 죽은 가지까지만 제가 잘라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전지를 더 해야 됩니다. 이걸로 전지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지를 한번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수들이 대부분 언제 동사를 하게 되나 하면요, 키울 때는 어렸을 때 잘 큽니다. 그러다가 수확 시기가 가까이 오면 그때 동사가 이루어져요. 뭐 가지가 얼어 죽는다든지 아니면 전체 다 동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위에는 죽었지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지금 새순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새순이 나오죠. 여기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빨리 얘를 죽은 가지 같은 걸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그렇지 않으면 얘가 계속 타고 내려가요. 썩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썩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나무 자체가 위에서부터 자꾸 썩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잘라줍니다. 이제 전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한 번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전지가 될 거예요. 위에 있는 그 죽은 나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쳐놔야 돼요. 쳐놓고 얘 싹이 자라는 걸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싹이 나온 걸 확인이 됐다 그러면요, 자, 싹 나온 부분 빼놓고는 잘라냅니다. 이렇게. 그죠? 싹 나온 부분 빼놓고는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무가 죽었는지 자랐는지 확인을 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중요하고, 자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내비두면 계속 이게 위에 게 죽은 가지에서 가스가 생겨서 밑에 전체를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한 가지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을 해가면서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속은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겉에가 죽은 것들이 있어요. 겉에가 이렇게 벌겋게 죽은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라인 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불그스름하죠. 불그스름한데 이거는 죽습니다. 더 내려 잘라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야 됩니다. 더 내려 잘라 놓고 이래 놓으면 이제 가스 자체는, 여기서 발생한 가스는 이 잘라진 부분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요,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시큼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동사한 나무는 꼭 뭐 블루베리가 아니더라도요, 동사한 가지라든지 이런 거는 잘라내고, 특히나 큰 가지들 있죠. 과수 큰 가지들은 잘라내고 또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벌레가 파고들고 벌레가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코발트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거기를 이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마감을 안 해주게 되면 벌레들의 피해를 2차적인 피해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내가 이렇게 작년도에 블루베리 심어서 정상적으로 잘 길렀는데, 이게 겨울에 들어서기 전에 가을에 월동 준비가 안 된 상태, 경화가 덜 된 상태에서, 경화라기보다도 거의 그냥 그 상태로 여름에 그런 나무 상태로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 잘 저기 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